사랑해서 함께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말 한마디 없는 하루가 계속되면 마음도 점점 다치게 됩니다. 배우자의 무관심이 괴로운 날,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느 날, 한 여성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부부 사이가 어느새 익숙해졌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조용한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부부 사이. 이게 언젠가부터 일상이 됐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어요. 퇴근 후 들어온 남편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릴 뿐, 내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몸은 괜찮은지 그런 걸 묻지 않아요. 밥은 먹었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 건 아닌지, 그저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이젠 내가 뭘 느끼는지도 관심이 없구나 싶은 생각에 목이 메이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 말도 꺼내지 않았죠. 혹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랑 나는 마음이 연결돼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같이 살아왔는데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아무 말 없이 내 감정을 지나치는 그 무심함이 차라리 낯선 사람보다 더 멀게만 느껴지기도 해요. 누구에게 털어놓자니 남자들은 원래 그래. 나이 들면 다들 말수가 줄어들지. 이런 말들이 돌아올까봐 꾹꾹 눌러 삼켰죠. 하지만 그런 말들로는 내 마음이 해소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립감과 외로움, 그 무관심에 찔려 멍든 마음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내 감정이니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이젠 사랑은커녕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아 스스로를 자꾸 작게 만들고 자꾸만 나를 탓하게 되고 그렇게 나는 오늘도 침묵하는 사람 옆에서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무관심은 단순히 말이 없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심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그 자체로 마음을 조금씩 마르게 만듭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서 느끼는 무관심은 더 깊고 오래된 상처로 남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을 느끼면서 흔히 빠지기 쉬운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오해들은 우리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기도 해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 오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저러는 거야. 사람들은 관심이 줄어든 상대를 보며 이젠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고 단정 짓곤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내 말에 반응하지 않거나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을 때 이 생각이 더욱 짙어지죠. 물론 정말로 관계가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처럼 보이는 행동이 항상 사랑 없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는 다른 방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고 표현에 서툴거나 자기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특히 남성의 경우 중년 이후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피로, 감정 소진 등으로 인해 그저 말이 줄어든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 줄어든 것으로 받아들이곤 하죠. 사랑의 방식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관계 안에서 덜 다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오해.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잘하면 변하겠지. 무관심을 견디기 힘들어지면 우리는 종종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해요. 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더 친절하게 말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맞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열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상대는 점점 더 기다리면 저 사람은 알아서 맞춰줄 것이라 여기게 되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내가 노력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 때로는 순수한 희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을 바꾸려는 모든 노력은
그 사람이 스스로 바뀌고 싶어 할 때에만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오해. 배우자니까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지. 긴 세월을 함께 산 부부일수록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이젠 말 안 해도 내 마음 정도는 알아야지. 당신이니까 내 속상함은 눈치챘어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상대는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배우자여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수록 실망과 원망만 더 커질 뿐이에요. 기대는 커질수록 고통도 커지기에 기대보다는 표현, 눈치보다는 대화가 더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 내가 참으면 언젠가는 알겠지. 참는다는 건 때로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있어서의 참음은 그 감정을 상대에게 숨기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쌓였다가 다른 모습으로 터져나오곤 하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내 얼굴만 보면 짜증나게 구는 거야? 상대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참았지만 표정과 기운, 태도에서 이미 감정이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말하지 않고 견디는 사랑은 결국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젠 폭발해도 돼.가 아니라 참기 전에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가 건강한 관계예요. 이처럼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는 결국 나를 더 아프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시작이 오해였다면 그만큼 나를 회복시키는 길도 진실을 보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내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고 나의 반응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건 그 무관심 속에서도 나를 돌보는 법입니다. 상대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의 방향을 내가 잡아주는 방법.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 삶에서 나조차 잊고 있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누군가의 무관심에 지쳐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문득 거울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까? 이 관계 안에서 나는 과연 살아있는 걸까? 그 물음은 참으로 아프고 깊지만 동시에 변화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무관심이 지속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선택은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시 보살피는 일입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3가지 방향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아닌 사실을 중심으로 내 감정을 정리하고 말해보세요.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 종종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항상 날 무시해. 넌 내 마음에 관심이 없어. 맨날 내 얘기는 듣지도 않잖아. 하지만 이런 말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를 비난하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달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방어하게 되고 결국 진심은 전해지지 않고 관계는 더 얼어붙게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건 감정 이전에 사실을 중심으로 내 감정을 정리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TV만 보고 있을 때 나는 그 시간이 참 외롭게 느껴져.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 이건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상황과 그때 느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표현은 비난이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직접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종이에 먼저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을 글로 써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둘째,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이 들 때 나를 돌보는 작고 꾸준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배우자의 무관심은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말 한마디 없고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 사람 옆에 있을수록 나는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의미 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사랑받는 감정을 남에게서만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주기. 매일 10분이라도 산책하며 햇살을 얼굴에 담아보기.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차 한잔 마시며 내 기분을 묻는 시간 갖기. 예전 사진첩을 꺼내어 웃었던 나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 만들기. 잊고 있던 취미나 손재주 활동을 다시 시작해보기. 이런 일들은 작고 소소하지만 계속 쌓이면 내 마음에 다시 살아있음의 감각을 되찾아줍니다. 배우자의 관심이 줄어든다고 해서 내 삶까지 바래게 두어선 안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시 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온도를 너무 오래 혼자서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일수록 이 관계도, 이 침묵도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 짊어지려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건 한 사람이 다 감당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관계를 지킬 의지가 없다면 혼자서 다 품고 끌고 가려는 노력은 결국 나를 닳게 하고 상처만 남깁니다. 이럴 땐 나는 정말 이 관계 안에서 지금 나의 자리를 존중받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솔직한 답을 바탕으로 관계의 경계를 새롭게 그릴 필요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거리두기를 시도해보세요. 같이 있어도 외롭다면 잠시 물리적인 거리든 심리적인 거리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절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감정이 풀리지 않을 땐 그냥 가까운 친구나 상담자에게 털어놓으세요. 말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혼자서 삼키는 감정은 오래 사가서 병이 되지만 누군가와 나누면 생명력을 갖고 흘러갑니다. 배우자의 무관심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쉽게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쌓여온 외면이며 그 안에서 상처받은 우리는 조용히 부서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를 바꾸려는 애씀보다 더 먼저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돌보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관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내가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표현해보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혼자서 다 짊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무관심 속에서 얼어붙었던 내 마음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발걸음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나를 다시 품어주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내 감정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다정하게 돌보는 일이 무관심 속에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주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깊이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씨는 올해 56입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새 30해가 훌쩍 넘었고 두 자녀는 다 커서 제 몫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한때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젊었을 땐 친구 같았고 소소한 농담에도 함께 웃으며 밥 먹던 시간이 많았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웃음이 사라졌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묻지도 듣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뭘 물어봤더라. 경희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냉장고에 맥주 있냐고 했던가 하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을 나누지 않는 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각자 접시에만 집중하고 TV를 볼 땐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웃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느 날 가슴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경희 씨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감정 표현 잘 안 해.
결혼한 지 오래되면 다 그런 거지 뭐.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길래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에 위안을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인사 한마디 없이 출근하는 남편. 저녁에도 무뚝뚝하게 뉴스만 보다가 잠드는 그 사람을 보며 경희 씨는 점점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TV 리모컨을 찾으며 툭 내뱉은 말. 아, 진짜 왜 이렇게 어질러놨어? 그 말 한마디에 경희 씨는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 순간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울면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랫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이렇게까지 외롭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후로 경희 씨는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렇겠지. 살도 찌고 늘 같은 옷 입고 다니고 말도 재미없고 한동안은 거울 보는 것도 피했습니다. 애써 아이들 챙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던 지난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는데도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심리학에서 말하길 정서적 고립은 존재의 부정과 같은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경희 씨도 그 상태였습니다. 존재하되 무시당하고 살아있으나 외면받는 삶. 그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흔들리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어느 날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병원 한번 가보는 거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경희 씨는 아, 내가 정말 많이 지쳐 있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경희 씨는 아주 작게, 아주 조금씩 나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예전처럼 립스틱을 발라보기, 매주 한 번 동네 공원 걷기,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은 어땠어? 하고 간단히 인사해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하루 중 느낀 감정을 적었고 자신이 바라는 것, 속상했던 것, 그리고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그냥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나 스스로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 남편이 경희 씨 일기장을 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글을 통해 경희 씨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팠는지를 남편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좋더라. 이런 짧은 말부터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경희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다정해지고 변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예전에는 배우자의 반응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갖게 됐다고 해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웃는 날이 생기기도 하고 어색하지만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그 침묵을 예전만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경희 씨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내 존재의 증명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삶을 내가 챙길 수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경희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 아니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고 그 침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작지만 확실한 실천으로 나를 다시 품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희 씨가 보여준 감정의 곡선은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회복의 지도일지도 모릅니다. 그 여정은 외롭지만 결국은 나 자신과 다시 손을 잡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배우자의 무관심도 더 이상 나를 부서뜨릴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사랑을 원하면서도 상처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경험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 결혼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그 질문 끝에 꼭 있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놓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관계도 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빈틈을 조금이나마 다정하게 채워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다시 당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관심, 그리고 돌봄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시간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으로 그 마음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공감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댓글창도 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만의 마음 돌보는 방법이 있다면 천천히 들려주세요. 언제든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